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거 아닐까? 720조가 넘는 국가 예산, 국가 사업까지 예비 빵제비가 손을 댄다라고 하면요. 현지가 뭘 할지, 또 다른 김만배가 있을지, 또 다른 나무기가 있을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리고 동원은 아직도 백수죠. 반갑습니다. 김명은TV입니다. 지난 한 주 치열했습니다. 국민들도요, 이재명의 외교 무능으로 힘들어했고요. 이재명은요, 방어하기에 또 힘든 한 주를 보냈습니다. 통화 스와프 미국과 체결하는 게 아니라 중국과 체결을 했고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는요, 한 3억 가까이 금 바치고 이 나무 짝대기 하나 얻어왔습니다. 야구 방망이 하나 얻어왔죠.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헤헤 호호 하고 있는데요. 대단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대장동 5인방 전원이 법정 구속을 당했습니다. 자, 재판부는요. 법조 출입 전에 머니투데이 기자 출신인 김만배를요.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 165만 원을 때렸습니다. 남욱 변호사도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는요.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추징금 37억 2,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요. 징역 8년에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 100만 원을 때려 맞았습니다. 재판부는요. 4년간 재판이 이루어졌고 충분히 공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중형이 선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에 대해서 도망의 염려가 인정된다라면서 모두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이재명 재판 재개 불씨가 당겨진 거죠. 자, 국민의 64%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재판은 진행돼야 한다라고 말이죠. 자, 민주당 지지자들을 떼어놓고 봐도 재판은 계속되어야 된다가 42.7%입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이재명의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재판 중단되어야 된다라는 게 44.4%인데 비슷합니다. 1.7%포인트 차죠. 거의 비슷합니다. 조기 대선 바로 직후에 여론조사가 이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 하는 짓마다 똥볼 차고 외교에서는 한국 국기를 삭제시키는 무능함과 외교 왕따로 이재명 저거 대통령 맞나? 라는 물음이 던져지는 이 상황에서 이재명의 민낯이 드러났죠. 관세 협상 사기까지 더해져가지고 재판 재개 여론은 이 64%와 민주당 지지자들 42.7%보다 더 오르지 않을까, 더 뜨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법 앞의 평등과 사법정의의 회복을 강조하며 청년 단체들은요, 10월 31일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재판 재개를 촉구한다라고 말이죠. 대법원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으로 사실상 범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대선에 출마해 대통령이 된 것은 헌정 질서의 문란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 빵제비가 깜빵에 가기 싫어서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어찌저찌 해가지고 대통령에 당선됐네. 야, 너 헌정 질서부터 문제 일으킨 거야. 대통령 자격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닐까. 저 해석입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이 된다라고 해서 진행 중이던 재판이 멈출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사법부는 정치적 고려 없이 멈췄던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차분차분하게 국회에서 이 청년들이 발표를 했는데요. 이재명 이거 호덜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흥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차분하게 그리고 매서운 눈빛으로 이 카메라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잘한다 박수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자, 국민 여론의 64%가 이재명이 이거 재판 재개해야 된다라는 이유가 뭘까? 그건 뭐 단순합니다. 법은 정치의 도구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재명은요 여전히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라는 꼼수를 통해 가지고 본인에게 닥친 사법 리스크를 피하려고 하는데요. 이거 제대로 역풍 불 겁니다. 이번에 대장동 5인 전원 법정 구속이라는 결과는 그런 시도가 통하지 않을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데요. 민주당은요 남욱의 진술을 번복시켜가지고 여론전을 시도했지만요. 법원은 남욱과 유동규의 진술과 증거를 모두 신빙성 있는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전략은 폭망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민주당은요, 이번 판결이 이재명 무죄의 근거다라면서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거 대가리 제대로 빵꾸 난 것이 아닐까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정신승리죠. 이 정도면 아프다가 맞습니다. 민주당 논리대로다라고 하면요, 이번에 조영우 판사가 이재명 무죄를 입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재판 진행해야죠. 재판을 피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개딸들 말대로 하자라고 하면요, 이번에 대장동 5인방을 전원 법정 구속하면서 이재명의 무죄를 확인시켜 준 거다라고 하면요, 조형우 재판관 만세를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형우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 없이 그냥 정신승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법원이 왜 이번 판결에서 강한 형량을 선고했는지, 그리고 이 판결이요, 사법정의의 회복과 이재명 정권의 붕괴 신호탄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을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구글 본사의 공식 선정 채널인 김영윤TV는요, 우파 유튜브 활성화를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과 좋아요는요, 저와 연동되어 있는 다른 우파 유튜브까지 활성화시켜서 보수의 비밀 병기들까지 살아날 수 있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클릭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법정 구속된 대장동 5인방 사법정의의 회복이다라고 박수를 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모조리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만큼 피해가 크다, 범죄가 악랄했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자, 대장동의 이 1심 판결은요, 단순한 도시개발 비리를 넘어섭니다. 법원이요, 핵심 인물들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전원을 법정 구속한 것은요, 이 사건이 구조적으로 기획되고 공권력에 의해서 관리된 권력형 비리임을 확인해 준 겁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이 부패 구조의 책임자가 누군지라는 겁니다. 당시의 성남시장은요, 대장동 사업의 모든 인허가 단계에 결정권자로 행사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도장 찍어주는 승인자였다라는 거죠.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실무진의 보고에서 사라진 것도, 성남시가 공공 이익을 포기하면서 민간 업자에게 수천억 원의 이익을 안겨주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도 바로 이재명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번 판결의 핵심은요, 성남시가 예상 이익의 절반도 못 미치는 확정 이익만 가져가고 나머지 수천억 원이 민간 업자들에게 돌아갔다 라는 점입니다. 재판부는요, 이것을 업무상 배임으로 명시적 유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 특히 김만배에게 선고된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 원은요, 상징적인 겁니다. 금액이 특정됐다라는 거는요, 배임의 실체가 명확히 입증됐다라는 의미죠. 그 말은 빼도 박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재판부는요, 성남 시민과 공공의 손해를 봤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남 시민이 피해자이고 이재명이가 가해자다라는 구도가 확정적이게 된 겁니다. 더욱이 김만배가 입을 열 경우는 이재명 정권은 치명적이죠. 이 김만배는요, 과거에 권순일 대법원과 만나가지고 이재명 무죄를 위해서 사법 거래를 했다라는 의혹으로 수사를 또 받고 있습니다. 이제 배임죄 폐지 명분이 완벽히 사라진 거죠. 428억 원이 특정됐기 때문입니다. 배임죄가 폐지가 된다라고 하면요, 대장동 일당이 풀려나죠. 그것과 동시에 국고로 기속될 428억 원도 어떻게 김만배 손으로 그대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법원이요, 배임죄의 정당성을 재확인하겠다라는 것 그 자체가 배임죄 폐지 시도의 종언을 의미하는 겁니다. 민주당이요, 아무리 사법부를 흔들어도 법원은 법대로 판결한다라는 사법정의의 기계를 보여준 거다라는 거죠. 자,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검찰 조작 기소대응 특위 기자회견문을 보면요, 이 단체는 뭐라고 해야 되나? 아이고 두야, 집단 세뇌된 광신도에 가깝다고나 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재판부가 이렇게 판시를 한 것을 이재명이 무죄가 된 거다, 이 재판부가 이재명의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사실 조금 민주당과 개딸들에게 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민주당 정치 조작 기소 대응 특위에서 하는 말들을 보면요,
그냥 아픈 겁니다. 이거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했냐? 이재명 시장은 몰랐다고 명확히 판결을 한 게 이번 대장동 5명의 전원 구속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다음과 같이 밝혔는데 뭐라고 밝혔냐?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을 딱 들고 와가지고 이 판결은 이재명이가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라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재명이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 판결을 통해 가지고 그 기소가 명확한 정치적 조작이었다라고 막 말을 하면서 민주당은 지금 배임죄를 없애는 것이 당연한 거고 재판중지법도 통과시킬 거다. 그러니까 대장동 재판에서 무리한 조작 기소가 분명해졌기 때문에 법 왜곡죄를 우선 처리하겠다. 이렇게 지금 흐름을 잡고 있는 겁니다. 재판중지법을요 또 뭐라고 하냐면 프레임 왔고 딱 잡죠. 뭔가 피해를 받은 게 이재명이고 이 법으로서 이재명을 보호하겠다. 자, 개딸들이여 일어나라. 이거 뭐라고 하냐면 국정안정법으로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재판중지법이.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예비 빵제비로서 지금 재판을 안 받으려고 대통령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금 배임죄 없애고 재판중지법 발의하고 이게 이재명이가 재판을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저쪽 재판부에서 이재명이가 무죄라고 판단을 해줬으니까 이재명은 지금까지 죄가 없었는데 죄가 있는 걸로 지금 공격을 당해왔고 그래서 재판을 중지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래서 배임죄도 없애야 되고 이 재판 중지하게 이재명을 보호하는 게 국정보호법이고 헌법 84조 수호법이다. 이렇게 지금 세뇌시키고 있는 거죠. 아프죠? 이 정도면 많이 아파 이겁니다. 정치검찰이다 라고 하는데 윤석열 정권 내내 정치검찰이라는 프레임 자꾸 흔들었죠. 여러분들 진짜 정치검찰이었으면요 이재명 벌써 감옥 갔겠죠. 이준석 같은 거 성상납하고 학력비리 의혹 있고 이런 거 벌써 감옥 갔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비 빵제비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국회에 있고 지금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대장동 게이트 이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들키기 전에 이재명이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대장동 개발은 내가 설계했고 진정한 내 행정의 최고의 치적이다. 대장동 개발 신화가 이재명은 합니다를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측에서요 대장동 게이트 터뜨렸죠. 세상에 드러나고 문제가 되자 말이 싹 바뀝니다. 뭐라고 바뀌냐? 대장동 개발은 국힘당이 토건 세력과 결탁해서 저지른 최악의 부동산 개발이다. 누가 설계하고 진행했는지 발본색원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1조 원을 상회하는 부동산 비리죠. 이게 들키고 나니까 내가 설계한 게 아니고 누군가가 했는데 그걸 발본색원하겠다라면서 말을 획 바꾼 겁니다. 조금만 빠꾸가 돌아가도요 여러분들 집 인테리어를 한다 공사를 한다라고 칩시다. 공사업자 고르고 공사 진행하고 이 결정 누가 합니까? 옆집이 합니까? 아니면 부동산이 합니까? 집주인이 하는 거 아닙니까? 성남시장이 최종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데 그거 결정한 자가 이재명인데 뭐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를 한다라는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재판은요 진실을 밝히는 헌법 절차입니다. 거기서 대장동 일당 전원이 법정 구속됐다라는 건 정의의 실현이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본인도 이거 보십시오.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스스로에게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민주당이요 뭐 국정보호법이다 헌법 84조를 수호하는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이재명은요 대통령 자리에 앉기 전에 8개 사건에 12개 혐의에 5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되기 전부터 진행된 재판은요 이 불소추 특권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재판을 사실상 중단시킨 것 자체부터도 헌법 질서를 위반한 행위다라는 거죠. 헌법 68조 제2항을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 대통령이 권리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할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자, 이게 뭐냐?
자, 헌법이 대통령의 판결에 의해서 자격을 잃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이게 뭐냐? 이재명이가 헌법 제84조를 들고 소추를 받지 않는다, 재판을 받지 않는다로 자꾸 밀고 있는데요. 우리는 헌법 84조를 보는 게 아니라 헌법 68조 제2항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페이스북이고 계속 띄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요, 저기서 헌법 84조를 던지니까 이 프레임에 자꾸 말려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왁구를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헌법 84조는요,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에 소추를 당하지 않는답니다. 소추가 뭐냐? 국가기관, 주로 검사죠. 형사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의 수사도 받지 않고 재판도 청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자꾸 프레임 말려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헌법 68조 제2항입니다.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선거법 위반부터 대장동 배임까지 유죄 확정 시에 이재명은요, 대통령직 자동으로 상실된다라는 게 법적 근거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요, 단순한 대장동 사건 마무리가 아닌 겁니다. 자, 재판부는요, 판결문에서 배임죄 폐지 시 국가적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를 덧붙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법부는요, 명확히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정치가 법을 능멸할 수 없다라는 점을 말이죠. 또한 유동규 전 본부장이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했을 뿐이고 최종 승인권자는 윗선에 있다라고 밝힌 부분도 주목됩니다. 이 진술은요, 곧 뭐냐? 이재명하고 정진상이 실질적 주범이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자, 이재명이가 대통령 당선된 후에 드러누웠죠. 사법부가 아예 알고 막 드러누웠습니다. 재판 중지시켰습니다. 진짜 국민이 바라는 정의의 실현이 뭐였을까? 재판 고하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대장동 일당 전원이 법정 구속됐다라는 건 뭔가 바람이 부는 겁니다. 이 바람이 분 이유가 뭘까? 그건 민주당의 압박이 부른 역풍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법원이요, 이재명 재판 중단시켰죠. 김만배 뇌물죄를요, 무죄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 법원이 이제는 어떻게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에 대해서 반발하고 단호한 결정을 내린 거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민주당이요, 조희대 대법원장 협박했죠. 국정감사장의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조리돌림 했습니다. 사법부가 분노 아니할 수 없죠. 그 결과가 바로 이번 판결입니다. 심지어 과거에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던 문형배 헌법재판관조차도 민주당의 대법관 증언 그리고 재판소원 제도 추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법원 내부에서 균형 감각이 되살아나고 있다라는 신호죠. 그동안에 좌파리 성향의 판사들이요, 민주당의 우호적인 판결을 내렸던 분위기가 조금 바뀌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의 과도한 사법부 압박으로 인해서 오히려 역풍을 때려맞고 있는 거죠. 이번 판결은요, 그 첫 사례입니다. 이거 다시 드러눕지 않게 국민의힘은요, 국민적 여론 계속 불러 일으켜가지고요, 장외투쟁하고요, 국회에서 2030 젊은 세대들 불러가지고 성명 발표하고 뉴미디어 시대죠, 우파 유튜브들 강하게 연대해가지고 폭발시킬 수 있도록 국민의힘 차원에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죠. 똑똑해져야 되는 겁니다. 또한 유동규 씨가 내부자로서 자백을 하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다수 제출한 점도 결정적입니다. 법원은요, 더 이상 무죄를 내릴 수 없고 또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정상적인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는 거죠. 정치에 무관심하던 국민들조차도요, 이번 판결을 보고 느꼈습니다. 이거 단순한 정치 보복이다라고 보기에는 야, 이거 대장동 5인방들 전원 구속이다라고 하면 이거 진짜 범죄네. 이재명을 옹호하던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이렇게 드러난 이상 두둔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요, 나머지 재판들도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이재명을 끌어내려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하는 겁니다. 사법부는요, 어떤 권력 앞에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재판에서 예외일 수는 없는 겁니다. 검찰은 무리한 기수다라고 억울하다라고 지금 개딸들 동원해가지고 또 쪽과이 들기 일보 직전이죠. 법정에서 밝히면 되는 겁니다. 죄가 있다면 심판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판중지법은요, 입법 독재의 상징입니다.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거죠. 자, 결론은 뭐냐? 이재명 재판은 즉시 재개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대장동 판결은요, 뭐 단순히 과거의 비리를 단죄한 게 아니라 국민들로 하여금 법이 다시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준 거고요. 사법부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사법부에 멈췄던 심장이 뛰기 시작한 겁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요, 더 이상 정치로 덮을 수 없습니다. 예비 빵제비 빵에 안 보내려고 온 나라가, 국민이, 국회가 갈등과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배임죄 폐지, 재판 소원, 대법원 증원, 재판 정지, 대법원장 사퇴, 그리고 탄핵 요구까지. 이번 국정감사도 그래서 민생이 사라진 겁니다. 국정감사에서 기억나는 거 여러분들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애지중지 현지 기억나고요, 양자 역학 기억나고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기억납니다. 그 외에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배임죄 폐지 논의는요, 종말을 맞았습니다. 민주당의 방탄 전략은요, 무너졌죠. 이재명의 재판은요, 조속히 진행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법치가 서고 정의가 살아나고 국민들은 다시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재명 이거요,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대장동 사업 이것뿐만입니까? 백현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돈에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민간업자한테 7천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줬습니다. 그런데 이걸 나라를 맡겨도 될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거 아닐까? 720조가 넘는 국가 예산, 국가 사업까지 예비 빵제비가 손을 댄다라고 하면요, 현지가 뭘 할지, 또 다른 김만배가 있을지, 또 다른 나무기가 있을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리고 동원은 아직도 백수죠. 유죄 취지의 파괴 환송을 받은 예비 빵제비, 그리고 대장동 게이트의 팔다리들이 전원 법정 구속된 이 사건은요, 그 대가리가 이재명이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거죠. 이재명 재판 조속히 재개돼야 되겠죠. 니들 말대로다 라고 하면요, 대장동 게이트 재판부가요, 이재명의 무죄를 입증해 준 것이다 라는 거고, 그러면 쉽게 무죄 인정받고 깔끔하게 가야 되는 거죠. 8개 사건에 12개 혐의에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무죄 받으면서 하나씩 털고 가라 라는 말이죠. 그래야지 국격도 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국가를 대표한다라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정가사범도 추잡스러운데 5개 재판 받고 있다라는 게 사실상 면이 안 섭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를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고요, 심지어 캄보디아 대통령도 이재명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면 좀 서게, 재판 받고 깔끔하게 무죄 받고 좀 재판 좀 하나씩 털어내시기 바랍니다. 개딸들 말대로다 라고 하면요, 이재명은 무죄겠죠. 법을 우습게 본 자 결국 법 앞에 무너질 것만 같은데요, 이거를 고급진 말로 자업자득이다 라고 하죠. 153일째 외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탄핵만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이다 라고 말이죠. 김영윤TV였습니다.